가끔은 챔피언을 결정짓는 건 그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놓쳐버린 기회들입니다. 2025 시즌 내내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랜도 노리스는 현대 F1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균형 잡힌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왔죠. 그리고 지금 단 1포인트 차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올해 가장 많은 포인트를 흘린 쪽은 누구였을까? 정말로 몬차에서의 팀 오더가 결정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곡선 하나, 실수 하나마다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결승선 채널에선 이 두 선수의 시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다음 챔피언을 가를 디테일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몬차 그랑프리의 문제는 단지 3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시즌 내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놓쳐왔고요. 그리고 팀 오더만을 바라보는 이들은 그 앞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잊고 있는 겁니다. 호주에서 그는 2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9위로 떨어졌어요. 막판 혼자 스핀하면서 9번째로 마감했죠. 그때만 해도 이미 16포인트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에밀리아 로마냐에서는 폴 포지션을 잡고도 결국 3위로 마감. 베르스타펜과 노리스에게 추월당했고 맥라렌의 피트스탑 타이밍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세이프티카 대응이었고 이로 인해 또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캐나다에선 3위 출발해 4위로 마감. 손실은 3포인트. 노리스와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었죠. 노리스는 리타이어 했지만 피아스트리도 기회를 살리진 못했습니다. 실버스톤에서는 폴에서 출발해 선두에 나섰지만 세이프티카 후 재출발 시 위험한 수비로 페널티를 받아 2번째로 마감. 이론상 우승 가능했던 자리에서 7포인트 손실. 벨기에 스프린트에서는 앞서 출발했지만 첫 랩에서 리드를 뺏겨버렸고 결과는 1포인트 손실. 하지만 이런 챔피언십에선 그 1포인트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드디어 몬차. 문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레이스였어요. 노리스가 피트에서 늦는 동안 피아스트리가 앞섰지만 무전으로 순위 반납 요청이 들어왔고 그는 따랐어요. 결과는 3위. 3포인트 손실, 그리고 맥라렌을 향한 비판의 폭풍이었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스타트에서 안티 스톨이 작동하며 포지션을 잃었고 첫 랩에서 벽과 충돌하며 리타이어. 2포인트도 날아갔어요. 싱가포르에서는 3위 출발, 4위로 마감, 노리스와의 접촉, 기대 이하의 페이스, 느린 피트스탑, 또 3포인트 손실. 그 다음은 오스틴. 스프린트에서 3위 출발했지만 첫 코너에서 충돌로 리타이어. 6포인트가 계좌에서 빠졌어요. 멕시코 그랑프리까지 피아스트리가 놓친 포인트는 최소 51포인트. 그리고 이는 단순히 페이스가 나오지 않았던 주말을 제외한 수치예요.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몬차에서의 3포인트에만 집중할 때 실제 봐야 할 건 다른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챔피언십은 단지 무전 하나로 무너지진 않아요. 그건 천천히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긋난 코너에서, 잘못된 재출발에서, 통계로만 남는 디테일에서.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엔 놓쳐버린 챔피언 타이틀이 담겨 있어요. 항상 강하게 출발했다라고 해서 기대한 대로 끝나지는 않아요. 랜도 노리스는 2025년을 맥라렌에서 가장 유망한 이름으로 시작했죠. 속도, 자신감, 꾸준함 모두 갖췄다 생각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코너도 피트도 시간이 만든 압박도 그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컨트롤처럼 보였던 게 불안정으로 바뀌었고 조금씩 그 격차가 사라졌어요. 중국에서는 노리스가 6위에서 출발했지만 스타트 직후에 포지션을 잃었고 결국 8위로 마무리했어요. 포인트 2점을 놓친 셈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노리스는 예선에서 박살이 나며 10위에서 출발했지만 멋지게 반등해 4위로 마쳤어요. 여기까진 이상한 점이 아니었죠? 그 이후부터는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 그는 7위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피아스트리를 추월하려던 논란 속에서 혼자 실수로 차를 잃었고 리타이어 했습니다. 간단한 실수였지만 대가가 컸어요. 그의 페이스라면은 최소 4위는 나왔을 거였는데 12포인트가 날아갔고 심리적 타격이 왔어요. 그 DNF가 시즌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실버스톤에선 노리스가 2위에서 출발했고 피아스트리가 앞섰지만 세이프티카 이후 리스타트에서 벌칙을 받았어요. 사실상 승리할 수 있는 자리였고 피아스트리가 잃은 점수를 그가 확보했어야 했죠. 벨기에에서는 스프린트는 문제 없었지만 본 레이스에서 폴 포지션에서 출발하고도 전략 실수로 피아스트리에게 자리를 내줬어요. 노리스는 2위로 들어오면서 7점을 잃었습니다. 잔트보르트에선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좋게 출발했고 리듬도 유지했고 우승이 손에 닿을 듯 했어요. 하지만 엔진이 막판에 그를 배신했어요. 마지막 몇 바퀴 앞두고 말이죠. 18포인트가 그의 통제 밖에서 증발했어요.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레이스들에서도 노리스는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차가, 전략이, 순간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컨대 아제르바이잔에선 7위 출발했지만 4위로 마쳤고 피아스트리가 리타이어한 레이스였기에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는 날아갔어요. 오스틴 스프린트에서는 팀 동료와의 접촉 사고로 리타이어하면서 또 7점을 잃었고요. 총합해보면 노리스는 앞서 출발했거나 더 잘 마칠 수 있었던 순간들에서 노리스는 최소 46점을 놓쳤어요. 46점이나요. 이건 챔피언십의 양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숫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더 공격하려 할수록 결과는 더 멀어졌어요. 선호도가 짐이 됐고 노리스의 실수 하나하나가 헤드라인이 됐고 잃은 포인트 하나하나가 논란이 되었어요. 멕시코에서 그가 우승했고 맞아요. 챔피언십 선두로 올라섰어요. 단 1포인트 차이로요. 하지만 그는 알아요. 이 선두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왜냐하면 챔피언십은 단지 이기는 것으로만 확보되는 게 아니니까요. 또 잃기도 해요. 잊혀지지 않는 실수에서, 포디움 위에서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해내지 못한 포인트에서요. 그래서 누군가 묻는다면 몬차에서 노리스가 챔피언십을 따냈나요? 기억하세요. 그는 시즌 내내 많은 걸 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이 경쟁을 아주 인간적으로 만드는 이유예요. 아무도 한 번에 모든 걸 잃진 않아요. 우리는 서서히 잃어가요.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보죠.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지금까지 51점을 놓쳤고 랜도 노리스는 46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더라면 누가 앞섰을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뮬러 1은 만약에로 만들어지는 스포츠가 아니니까요. 한쪽이 점수를 더했다면 반대로 다른 한쪽이 잃었을 거고 경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계산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각자가 얼마나 많이 낭비했는지, 그 낭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그 대가가 바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일 수 있어요. 네, 피아스트리는 포뮬러 1에 진입한 지 이제 3시즌 차지만 이미 베테랑처럼 경쟁하고 있어요. 속도, 용기, 그리고 달리기 위해 태어난 본능까지 갖췄죠. 한 시즌에 7번이나 우승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재능이 아니에요. 지속성입니다. 피아스트리는 자신이 이해하는 트랙에서는 빛나지만 차가 적응을 요구할 때 흔들려요. 노리스보다 더 많이 실수했고 혼자 스핀했고 출발을 망쳤고 리스타트에서 벌칙을 받았고 폴포지션을 놓쳐버린 적도 있어요. 자, 그게 시즌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였죠. 그리고 지금처럼 포인트 하나하나가 중요해지는 시대엔 그 실수의 여유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반면 노리스는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이런 자리에서 싸워본 적도 있어요. 2024년이 그랬죠. 끝까지 싸우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2025년엔 6번이나 우승했고 실수도 적었어요. 하지만 그가 실수했을 때 그 상처는 더 컸어요. 캐나다에서의 리타이어, 잔트보르트에서 엔진 고장으로 날아간 우승 기회, 오스틴 스프린트에서의 충돌,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어요. 제가 설령 책임이 없었다 해도 잃은 포인트는 챔피언십의 흐름을 바꿨어요. 이제 남은 건 4번의 그랑프리와 2번의 스프린트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한 점입니다. 한 점.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2008년에는 루이스 해밀턴이 펠리페 마사를 단 1포인트 차이로 꺾고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 승부는 마지막 코너, 마지막 랩, 마지막 그랑프리에서야 끝났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운명이 다시 그런 장본을 쓰려는 것 같아요. 인터라고스, 라스베이거스, 아부다비, 두 선수 모두에게 강한 트랙이고 속도가 있는 트랙이며 그리고 증명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맥라렌이 드라이버 간의 싸움을 완전히 풀어줄 수도 있어요. 팀오더 없음, 간섭 없음, 순수한 재능과 극도의 압박만이 존재해요. 그리고 저는 고백하자면 이제야 챔피언십이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아마도 중요한 건 각자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또 놓쳐버린 것일 수 있으니까요. 덜 잃은 자가 결국 남는 자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노리스, 피아스트리, 아니면 막스 베르스타펜?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긴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결승선 채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또 만나요.